다시 제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측정하십시오.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저는 데이비드 퀸입니다. 영국 출신 구조공학자죠. 파르테논 신전의 균열을 분석했고 콜로세움의 붕괴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항상 약했습니다. 세월 앞에서 버티는 건 없었죠.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주에서 그 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첨성대라는 돌탑이었습니다. 1400년 전에 쌓아 올린 27단, 구조물 모르타르도 시멘트도 접착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보다 정밀했습니다. 지진도 견뎠습니다. 태풍도 버텼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외쳤을 때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어디에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퀸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구조공학을 전공했고, 지난 40년간 유네스코 문화재 보존 자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균열을 측정했고, 콜로세움의 붕괴 위험을 분석했죠. 세계 곳곳에 유적을 다녔습니다. 오래된 돌들은 항상 약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모두 무릎 꿇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가을, 한국문화재청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경주 첨성대의 정밀 측정 프로젝트였죠.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1400년 된 돌탑이라고요? 존경할 만하지만 정밀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죠. 첨성대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닥터 퀸, 환영합니다.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측정은 언제 시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문위원을 부르고 측정을 먼저 끝냈다고요? 그럼 제가 왜 온 겁니까?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3D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떠 있었죠. 저는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기울기 0.93도, 오차 0.1mm.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0.1mm입니다, 박사님. 불가능합니다. 제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0.93도 기울기. 140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접착제도 없이 말입니다. 한국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신라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3번 껐다 켰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재측정하십시오. 벌써 5번 했습니다. 그럼 6번 하십시오. 일주일 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첨성대. 27단 높이 9.4m. 362개의 돌로 쌓아 올린 탑. 현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거든요. 첨성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돌들이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곡선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으로 이음새를 눌렀습니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르타르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가 대답했죠. 시멘트도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경력이 흔들렸거든요. 돌과 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400년 동안 서 있었죠. 지진도 견뎠습니다. 태풍도 버텼습니다. 10년간 레이저 관측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연구원이 파일을 건넸죠.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0년간의 변화. 1mm 이하.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입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었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1400년의 침묵. 흔들리지 않는 침묵.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일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경주 첨성대 현장 조사 첫날. 수치가 멈췄다. 이것은 구조가 아니라 신념의 증거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천문학회에 특별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주제는 첨성대였습니다. 강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자리가 꽉 찼더군요. 닥터 퀸, 여기요. 문화재청 담당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상에 한 교수가 올라왔죠. 박창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였죠.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남양의 창을 보십시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첨성대 단면도가 떴습니다. 13단에서 15단 사이. 남쪽을 향한 창 하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북극성을 관측하려면 북향이 필수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죠. 그런데 이 창은 남쪽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별을 보는 창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박 교수가 돌아봤습니다. 닥터 퀸이시죠? 남양이라고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천문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남양의 창.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별을 보지 않는 천문대라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올랐죠. 저 창문 각도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지금입니다.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13단 높이. 창문 앞에 섰죠. 각도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정남향. 정확히 180도. 오차 0.2도. 이게 뭡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창을 통과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빛의 각도. 낮은 햇빛이 들어오는 정확한 각도였습니다. 동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겨울 동지 때 해가 이 각도로 뜹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지 일출, 하지 일몰. 각도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태양의 궤적을 추적하는 장치였죠. 절기를 계산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천문대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이었죠. 태양의 각도로 시간을 재는 거대한 시계.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죠. 저는 창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림자를 관찰했습니다. 그림자가 정확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남양의 창이 북쪽 그림자를 만듭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그게 바로 해식의 원리입니다. 박 교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요. 당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군요. 우리는 오후 내내 측정했습니다. 태양의 위치, 그림자의 길이, 빛의 각도,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창을 통과했죠. 붉은 빛이 내부를 채웠습니다. 이건 관측소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재는 기계입니다. 맞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신라는 하늘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일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남양의 창 측정 완료. 이 창은 하늘이 아니라 달력을 향한다. 첨성대는 관측기이자 신라의 시계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 앞에 서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내진 안정성 분석. 저는 40년간 지진으로 무너진 유적들을 봤습니다. 로마의 수도교, 그리스의 기둥들, 페루의 신전. 모두 흔들림 앞에서 무릎 꿇었죠. 한국도 지진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가 파일을 건넸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규모 5.8. 한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진앙지는 경주 남남서쪽 9km. 첨성대에서 가까웠죠. 피해는 어땠습니까? 건물 파손 5천여 건입니다. 첨성대는요? 담당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석축 벌어짐 1.2cm. 균열 0. 0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균열이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규모 5.8 지진. 건물 5천 채가 부서졌는데 1400년 된 돌탑은 균열조차 없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거든요. 첨성대 기단부터 살폈습니다. 손으로 돌을 눌렀죠. 이음새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틈만 있었습니다. 확대경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균열이 보이지 않았죠. 돌과 돌 사이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진파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분석했죠. 진동 주파수, 가속도, 변이, 모든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첨성대는 지진파를 흡수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죠. 마치 버드나무처럼 유연했습니다. 베이스 아이솔레이션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현대 건축의 내진 기술이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원리죠. 그런데 7세기 신라가 이걸 알았다고요? 다음 날 저는 구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7단 전체를 3차원으로 모델링했죠. 하중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중이 중심축을 따라 위로 분산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연구원이 물었죠. 진동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전체로 퍼집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기단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곡선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이 곡선이 비밀이었습니다. 직선이었다면 진동이 한 곳에 집중됐을 겁니다. 하지만 곡선은 힘을 분산시켰죠. 1400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한국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첨성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을 바라봤죠.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7세기 신라 장인들의 계산이었죠.
지진이 또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첨성대는요? 버틸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27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첨성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일지에 적었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내진 분석 완료. 기적은 없다. 이건 공학이다. 신라는 계산했고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었죠. 1400년의 무게를 견디면서 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돌탑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2달째였습니다. 저는 첨성대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단면 스캔 자료를 펼쳤죠. 이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내부 구조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13단에서 25단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빈 공간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흙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가 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봤죠. 흙. 천문대라면 내부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관측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채워져 있다고요? 천문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밀도 분석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흙의 밀도를 계산했죠. 놀라웠습니다. 균일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밀도가 거의 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죠. 의도된 겁니다. 저는 구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내부가 비어 있을 때와 채워져 있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흙이 없으면 진동이 증폭됐습니다. 흙이 있으면 진동이 감쇄됐죠. 댐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고층 빌딩에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무게를 넣어서 흔들림을 줄이는 거죠. 7세기 신라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까? 저는 회의록을 적었습니다. 내부 채움, 구조 안정성 목적, 진동 감쇄 효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안정성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흙의 위치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맞았죠. 기울기를 계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93도입니다. 그 기울기에서 무게 중심은요? 연구원이 계산했습니다. 중심축에서 2.3cm 벗어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2.3cm. 그건 기울기를 상쇄하는 정확한 거리였습니다. 첨성대는 기울었지만 내부 무게가 균형을 잡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7세기에 어떻게 이걸 계산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첨성대로 향했죠. 경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지금 시간이.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꺼진 밤이었죠. 달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들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단석에 손을 댔죠.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서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죠. 첨성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 말입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27단이 하늘을 찔렀죠. 별들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별을 보기 위한 탑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견디기 위한 탑이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첨성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내부의 흙이 무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제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념이야. 신라 사람들은 이 탑을 쌓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별입니까? 왕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무게를 말입니다. 흙 한 줌의 위치를 말입니다. 바람의 방향까지도 말이죠. 당신들은 천재였습니까? 제가 돌탑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 불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첨성대가 여전히 서 있었죠. 달빛 아래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연구일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내부 구조 분석 완료. 이 구조는 별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을 견디기 위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으로 쌓은 기하학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진실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2016년 경주 지진. 저는 그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 보고서를 비교했죠. 그러다 한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북쪽으로 7.2cm, 동쪽으로 2.4cm 기울어져 있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첨성대 기울기입니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7cm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7cm 기울기. 피사의 사탑이 3.99m 기울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첨성대는 9.4m 높이인데 7cm라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멀쩡합니다. 저는 10년간의 레이저 계측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밤새 분석했죠. 2016년 지진 이후 1년, 2년, 3년, 10년 숫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mm도 더 기울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계산은 붕괴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7cm 기울기는 진행형이어야 했습니다. 조금씩 더 기울어야 했죠. 그런데 멈췄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왜 안 무너집니까? 다음 날 저는 가설을 뒤집었습니다. 첨성대가 지진 때문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면요? 미쳤습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7.2cm 기울기, 2.4cm 편향. 이 각도에서 하중 분산을 시뮬레이션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울었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북쪽 기울기가 동쪽 편향으로 상쇄됐죠. 마치 두 개의 불균형이 하나의 평형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계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울기는 의도된 겁니다. 의도요? 신라 장인들이 계산했습니다. 집안 치마를 예견했죠. 저는 지질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첨성대 기단 아래 지층을 분석했죠. 북쪽이 약했습니다. 남쪽보다 지반이 무른 편이었습니다. 봤습니까? 제가 흥분했습니다.
북쪽이 가라앉을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각도를 준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400년 전 신라 장인들은 땅을 읽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내려앉을지 예측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미리 기울였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불균형.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산이었죠. 2도의 기울기. 정확히 2도였습니다. 더 기울면 무너졌을 겁니다. 덜 기울면 반대로 쓰러졌겠죠. 저는 지진파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그날 첨성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기울기가 진동을 흡수했습니다. 당신들은 천재였습니까? 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향의 창, 내부의 흙, 기단의 곡선, 그리고 이 기울기.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었죠. 창은 태양을 재고, 흙은 무게를 잡고, 곡선은 힘을 분산하고, 기울기는 땅을 견뎠습니다. 생존하는 구조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첨성대는 관측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탑이었죠. 천년을 버티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죠. 기울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기울였습니다. 2도 정도였습니다. 이 각도. 제가 눈을 떴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1400년을 견디는 정확한 각도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첨성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균형을 잡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제가 돌탑에게 말했습니다. 1400년 후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일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기울기 분석 완료. 1400년의 증명. 첨성대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설계되었다. 신라는 집안 치마를 예견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불균형을 만들었다. 그들은 건축으로 천년을 예견했고 그 계산은 지금도 유효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1400년 전 사람들이 1400년 후를 내다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약간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불완벽한 모습으로 말이죠. 당신은 걸작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삼국사기 원본을 봐야 했거든요. 사서가 고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천문 기록 부분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장갑을 끼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647년 이전 기록이 먼저 보였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짧았습니다. 별이 나타났다. 해성을 봤다. 하늘이 붉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연한 묘사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로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647년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첨성대 완공 이후였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7월 15일. 밤 3경. 동쪽 하늘 28도. 꼬리 길이 세자.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날짜, 시간, 방위, 각도, 크기. 모든 게 구체적이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8월 초 2일. 밤 2경. 서쪽 하늘 45도. 붉은 빛. 또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똑같았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시간이었죠. 이건 뭡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측 기록입니다. 사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건 데이터입니다.
647년 이전과 이후 기록의 양이 10배로 폭증했습니다. 질도 완전히 달랐죠. 감상이 아니라 측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록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방위각. 30개 기록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점들이 찍혔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관측점이 첨성대를 중심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사형이었죠. 28도, 45도, 62도. 각도가 정확했습니다. 첨성대가 기준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각 관측점에서 첨성대까지의 각도, 오차를 측정했습니다. 평균 오차 1.3도. 7세기 관측치로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책상을 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신라는 첨성대를 기준으로 하늘을 측정했습니다. 별이 아니라 시선의 중심이 첨성대였던 겁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경주로 내려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학문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문명이야. 신라인들은 돌로 별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로 하늘을 정복했죠. 그들에게 하늘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장 첨성대로 향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죠. 27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관측소가 맞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지. 시간을 재는 시계, 지진을 견디는 구조체, 그리고 하늘을 측정하는 기준점. 첨성대는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기계였습니다. 별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양창을 바라봤죠. 그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남향의 그 창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창으로 뭘 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양의 각도, 별의 위치, 시간의 흐름, 모든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했겠죠. 삼국사기에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탑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구조물은 더 이상 유적이 아닙니다. 제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수학입니다. 돌로 만든 방정식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죠. 신라는 하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별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계산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첨성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1400년 동안 그랬듯이 말입니다. 신라는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봤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첨성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줘서 말입니다. 그날 밤 연구일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천문 기록 분석 완료. 647년 이후 기록이 혁명적으로 변했다. 수치와 좌표가 등장했다. 첨성대가 기준점이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문명이다. 신라인들은 돌로 별을 기록했고 수치로 하늘을 정복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남양창을 통과하고 있었죠. 1400년 전처럼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증 작업이었죠. 책상 위에 모든 데이터를 펼쳐 놓았습니다. 레이저 측정 데이터, 지진파 기록, 천문 좌표, 삼국사기 기록, 그리고 신라 연호까지 석 달간 모은 자료였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죠. 높이 9.4m, 27단, 362개의 돌, 기울기 0.93도, 내부 채움 흙. 손이 멈췄습니다. 9.4, 27, 362. 제가 숫자를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익숙했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저는 천문 자료를 꺼냈습니다. 365일. 제가 읽었습니다. 1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62. 365와 가까웠죠. 우연입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7단을 나눴습니다. 위 12단, 아래 15단. 12는 달의 개수, 15는 보름의 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9.4m를 센티미터로 환산했습니다. 940cm. 그걸 27로 나눴죠. 34.8. 거의 35cm. 한 척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숫자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높이, 단수, 돌 개수, 창문 위치, 그리고 천문 수치를 나란히 놓았죠. 태양의 주기, 달의 윤달, 절기의 수. 숫자들이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말입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제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단순한 치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주기, 달의 윤달, 왕의 연수, 하늘의 방위가 겹쳐져 만든 완벽한 비율이었죠. 신라인들은 숫자로 하늘을 담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의미를 넣었죠. 높이는 1년을 상징했습니다. 단수는 달력을 나타냈습니다. 돌 개수는 해를 의미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공학이야.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아니었죠. 수학이었습니다. 정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라는 하늘을 숭배하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측정했어. 그들이 숫자를 쌓아 올릴 때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정식이었죠. 돌을 놓을 때 그건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의 경력을 되돌아봤습니다. 파르테논, 콜로세움, 마추픽추. 위대한 유적들을 봤죠. 하지만 첨성대는 달랐습니다. 다른 유적들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거대함으로 압도했죠. 하지만 첨성대는 달랐습니다. 정밀함으로 말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했죠. 당신이 최고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40년 경력을 걸고 말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밀 측정 장치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천문대가 아닙니다. 시계이자 달력이자 측정기입니다. 건축이자 수학이자 천문학입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7세기 신라는 현대공학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 하중 분산, 무게 중심 계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돌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사인을 했죠. 데이비드 퀸. 2024년 11월 24일.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석 달간의 연구가 끝났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죠. 40년 만에 처음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유적 앞에서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죠. 숫자가 저를 압도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신라. 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재였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신만 남았죠. 그들은 천재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현대 건축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140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첨성대는 남아있었습니다. 이미 1400년을 버텼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료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연구일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최종 분석 완료. 모든 숫자가 하나의 공식을 가리킨다. 9.4m, 27단, 362개의 돌. 이건 우연이 아니다. 태양, 달, 별의 주기를 담은 완벽한 비율이다. 신라는 하늘을 측정했다. 나는 40년 경력을 걸고 확신한다.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밀 측정 장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경주에선 보였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첨성대는 여기 남겠죠. 앞으로도 1000년, 2000년을 더 버틸 겁니다. 기다려.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 귀국 비행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주를 찾았습니다. 첨성대를 다시 봐야 했거든요. 작별 인사 같은 거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죠. 저는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안녕.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돌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석양을 받아서 말이죠. 27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측정하고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켜졌습니다. 야간 조명이었죠. 첨성대를 비추는 불빛이었습니다. 빛이 돌 사이를 흘러내렸습니다. 곡선을 따라 내려갔죠. 완벽한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1400년 전의 계산이 빛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돌의 배열이 빛을 인도했습니다. 곡선이 빛을 감쌌습니다. 당신들은 이것까지 계산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첨성대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선을 그렸습니다. 유산이 아니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지식이야. 돌이 남긴 수학 언어야.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뭐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이 둘이 서 있었죠.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게 뭐예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탑이야. 왜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진 설계, 하중 분산, 천문 좌표.
세상이 처음으로 하늘을 이해하려 했던 탑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늘이요? 응. 별이랑 해랑 달을 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지?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첨성대를 바라봤죠.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졌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40년간 숫자로만 보던 세계가 처음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죠.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펼쳤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적은 감탄으로 끝나지만 첨성대는 아직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펜이 떨렸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신라는 하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탑은 아직도 우리에게 별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다시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걸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걸작이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이었죠. 첨성대 위로 별들이 빛났습니다. 14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첨성대가 천문대였든 재단이었든 상관없었습니다. 본질은 정밀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접착제 없이 27단을 쌓았습니다. 0.1mm 단위로 곡선을 맞췄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1mm 움직이지 않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의 결과였습니다. 신라. 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은 대단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몄죠. 돌아설 시간이었습니다. 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서 있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죠. 첨성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 속에서 말이죠. 또 올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연구일지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한국 마지막 날. 첨성대 앞에서 작별했다. 석 달간 숫자로 봤던 탑이 오늘은 달랐다. 아름다웠다. 40년 경력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었죠. 이제 확신한다. 첨성대는 세계 최고의 정밀 구조물이다. 7세기에 만들어져 1400년을 버텼다. 앞으로도 1000년을 더 버틸 것이다. 신라는 하늘을 계산했다. 그들은 영혼을 설계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탑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별의 언어로 말이다. 연구일지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빛났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고마워, 신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르쳐줘서 말이야.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27단이 하늘을 찔렀죠. 잘 자.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7세기 신라였습니다. 장인들이 돌을 쌓고 있었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는 계산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1000년을 말이야. 저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웃었습니다. 하늘이 가르쳐줬어.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죠.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하늘을 계산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유일한 답이었죠.